제가 처음에 그 이영 선생님도 학과 해달라고 했을 때 이제 걱정했던 게 사실 우리가 좀 필요한 거는 취업도 취업이지만 취업 후에 회사에서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생활을 회사에서 살아남기 또 새로 잡고 이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소개드리자면 저는 LG U+에서 선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요즘에는 회사들이 뭐 옛날처럼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안 있고 뭐 선임, 뭐 책임, 뭐 사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구 직책으로 치면 저는 한 과장급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먼저 다시 한번 드리자면 저는 공학번으로 한국어 어문학과로 합격했고 지금은 한국 언어문화전공이죠. 여기까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시인을 전공하고 싶었고요. 막상 들어오니까 덕사라면서 이런 옛날 이야기를 되게 너무 좋아서 국민만 연구를 좀 해보고 그래서 대학원 준비를 하다가 대학원도 떨어지고 28살에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했어요. 30살에 제가 한국에 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자마자 입사하게 됐었고 인원으로 좀 많이 뽑을 때였어요. 그때 영업직으로 입사할 때 당시에는 영업 계약직으로 입사했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직, 기간제 근무가 있고 그래서 2017년 2019년까지는 지역명 하면서 적자 구도로 성장을 해왔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영업직군에서 사무직군으로 전환하면서 저도 핸드폰 살 때 어디서 사세요? 주로 인터넷으로 사요. 근데 길거리 나가면 핸드폰 매장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SK, KT, LG 각각 통신사의 간판을 달고 있는 매장들이 있고 이런 매장들을 소매 매장이라고 대통령사만 나누는데 그리고 3사를 받아서 SK, KT, LG를 다 다루는 매장을 판매점이라고 하는데 그 판매점이 전국에 12,000개 있거든요. 본사에서 스테이블, 그러니까 도매 채널의 기획, 사업, 정책, 그리고 영업 방향을 기획하고 다시 이제 정부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졸업 학점이 3.14였어요. 아마 대부분 좀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까 김한희 쌤 그러더라고요. 야, 너 3.14나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대부분 김한희 쌤의 수업을 좀 잘 못 들어가지고 점수가 되게 낮았거든요. 계속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좀 학교에 좀 열성적으로 좀 놀러 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고 수업은 좀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에 대한 생각도 잘 없었고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좀 후회되긴 해요. 대학원 관련 공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는 했어요. 제가 4년 내내 도서관에서 근로학생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에도 전 도서관 조교로 한 2년 정도 재직을 했었고요. 그럴 때, 자, 대출,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학생 중에서는 대출 횟수가 제일 많았어요. 이 기록을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제가 도서관 조교로 재직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깬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은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실컷 읽고. 이게 좀 제가 제가 있기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떤 의미로 썼냐면 사실 그 제 동기들도 그렇고 제 후배들도 그렇고 처음에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천안이라는 지방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리고 뭐 본캠도 아니고 천안 캠퍼스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친구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없었는데 간혹 가다가 삼류대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선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좀 저는 그때도 우리 선생님들 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혀 이런 생각 안 했고 우리 선생님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친구들 있으면 되게 꼴보기 싫었거든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삼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있어서 지금 와 생각해보면 저는 늘 우리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에 대한 좀 패배감? 좀 많이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좀 꺼냈습니다.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살에 처음에 입사를 했고요.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보통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이 또래나 여학생들은 한 23살, 4살? 쯤에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30살에 그것도 계약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입사했을 때 굉장히 늦은 나이였거든요. 그래서 30살에 입사를 했고, 처음 3개월 동안 진짜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기 싫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영업직 계약직으로 입사했을 때 당시만 해도 그 소위 말하는 그 핸드폰 판매하는 친구들이랑 경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졸 외부 공채로 들어왔고 그 친구들은 이제 핸드폰 판매부터 시작한 애들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좀 저를 보는 시선이 되게 안 좋았어요.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넌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인데 저런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 이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진짜 3개월 동안 좀 일을 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판매하거나 그런 일을 했던 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그 판매점 시장이라는 데서 이제 저희 LG 플러스의 마켓 셰어를 높이기 위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하고 한 3시간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은 3개월을 딱 그렇게 하잖아요. 일단 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회사,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딜 가건 간에 좀 같을 거예요. 물론 3개월 뒤에 그 이게 이미지 박힌 게 끝났다고 해서 뭐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계속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 아 얘는 원래 그런 애지. 이 친구는 원래 좀 성실했던 친구야. 그리고 뭔가 좀 다른데 아, 역시 얘보다 좀 다르구나. 좀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시간이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혹시나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서 어느 회사를 가건 간에 첫 3개월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3개월 동안 회사가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도 회사를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이 회사를 계속 다녀도 되나? 이 직업을 계속 선택해도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게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려요. 3개월이거든요. 딱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도 회사에 심어주고 회사에 대한 나의 이미지도 확립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아웃 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369라고 하거든요. 주로. 직장인들이랑 반드시 겪는데 대학생들도 요새 번아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채워가지고. 보통 회사는 시기가 1, 4분기, 2,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분기 마감을 많이 하거든요.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마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369는 보통 분기 마감을 해요. 3월, 6월, 9월. 근데 그것도 맞고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좀 더 길어지면 3년, 6년, 9년 오거든요. 실제로 회사 입사하고 나서 이직이나 퇴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3개월과 3년, 3년 지났을 때. 이때가 이직이 진짜 제일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3년을 만약에 일하면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직무와 회사에 다 적응하고 익숙해지고 좀 베테랑으로 돼가는, 프로가 돼가는 그 과정이 3년이거든요. 근데 이 3년째가 번아웃이 정말 심하게 현타도 많이 왔고 병도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액을 달고 사는데 이걸 좀 이겨내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번아웃은 진짜 어쩔 수 없거든요. 왜냐면 나에 의한 것도 있고 외부 요인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면 좀 지칠 때가 있고 질리잖아요. 좀 그런 것 때문에 369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좀 먼 미래일 수 있어서 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번아웃은 진짜 회사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게 번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좀 잘 챙겨야 되거든요. 이거 아마 그냥 소위 말하는 업태라고 부르는 건데 잘 아실 거예요. 뭐 가장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제조업으로 유명하고 저희 회사는 전부 동심업이고 뭐 도메인 소매업, 부동산업 등등등 이런 다양한 업무의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업종, 어느 형태의 근무를 선택하실지는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영업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기업의 고용 방식은 또 공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공채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데 경력 채용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견 어느 정도 한 좀 중견이나 대기업들은 이걸 좀 편법을 쓰기도 해요. 소위 말하는 이제 기간제 근무제들, 그러니까 계약직들을 통해서 그냥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뽑아먹고 버리는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간접 고용을 통해서 파견 근무를 시켜요. 간접 고용이라는 거는 진짜 회사에서 그대로 근무는 하는데 이 회사 소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 플러스다. 그러면은 LG 플러스가 아닌 다른 컴퍼니 소속으로
업무를 하는. 그러면 파견해서 이제 다시 기간제, 그러니까 일주 플러스 소속으로 인원을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계약직으로. 이걸 이제 촉탁이라고 하거든요. 촉탁 기간으로 이제 2년까지 일할 수 있어서 최장 4년까지 일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입사할 때 아마 사람인을 통해서 주로 가시겠지만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파견이냐, 그냥 단순 계약이냐, 이걸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되고, 좀 주체를 좀 보셔야 되죠. 이 회사의 기간제냐, 아니면 이 회사, 6 플러스에서, 뭐, 그냥 계속 6 플러스를 말씀드리자면, 6 플러스에서 뽑는 게 아니라 6 플러스의 하청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뽑는 거다. 라고 좀 그거는 좀 약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 4년까지 기간제 계약 후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4년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퇴사를 해야 되니까. 물론 그동안에 본인들의 그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은 충분히 될 거고. 근데 대신 저는 만약에 이걸 선택한다면 여기 있는 기간제 2년 정도는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좀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좀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3개월 동안 본인 PR을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회사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미지는 진짜 회사 내에서 이 회사 계속 다닌다는 가정하에 계속 가요. 정말. 뿌리표처럼 따라다녀요. 레퍼런스 체크를 누군가는 언제든지 할 텐데 그때마다 한현수는 어떤 애였지? 얘는 어땠어? 이런 거를 항상 따라다니고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HR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 기록부처럼 이 사람에 대한 인적성과 평가가 따라다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게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의 정보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도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평생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3개월 아까 어렵다고 했는데 3개월 버티면은 3년까지는 무난히 버티니까 좀 아까 3개월 동안 회사도 판단하고 나도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회사가 다닐 만한 회사다. 그러면 어떻게든 버텼으면 좋겠어요. 진짜 힘들거든요, 버티기. 두 번째는 이제 야망을 멀리 알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도 야망이 되게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영업적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이 회사 내부에서 정말 성장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진짜 주변 있는 저희 지점장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맨날 얘기하고 나는 계속 목표 올라갈 거다. 난 당신 자리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고 다녔고 누군가는 되게 건방지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누군가는 정말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대신 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본인 스스로도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었고 그거에 대한 좀 목표 방향을 본인 스스로가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회사 내 정치라고 했는데 어, 이것도 뭐 위생 얘기를 그냥 간단히 해드리자면 그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임원들이 다 있잖아요. 사장 밑에 뭐 부사장도 있고 뭐 전무 있고 상무도 있고 하는데 그 밑에 뭐 팀장들, 뭐 지점장들 되게 많을 거예요. 회사를 가면. 그 밑에 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텐데 사내점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편가르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1번 내 PR을 해놓은 상태라면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사들은 대부분 날 좋아할 거고 후배들이나 동료들은 시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대학생활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는 파탑이고 누군가는 맨날 저처럼 놀아가지고 막 학점만 1점, 2점 돼서 허덕이고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배, 후배, 뭐 상사와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진짜 좀 잘 친하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진짜 뭐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의 좀 성격 MBTI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한번 미치면 엄청 막 방방 뛰는 그런 것인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는 진짜 조용하게 좀 일하다가 놀러 가면은 뭐 이런 애야 싶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반전을 좀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술을 그렇게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술자리를 되게 좋아해서 그렇지 약간 영업직으로 처음에 입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업직으로 술 마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술을 못 마셔도 상관은 없는데 술을 잘 마시면 그게 하나의 무기가 돼요. 근데 저는 좀 잘 못 마시는 편이어서 맨날 거래처 사장들 술 마시면 쏟아서 자고 그랬는데 대신 임팩트를 만드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업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군에 해당하는 거고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거니까 내 임팩트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지금 학교 다닐 때도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장기 자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어필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임원들 눈에는 어떻게든 띄어야 돼요. 임원들 간증은 웬만하면 다 참석하고 다 따라가고 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경쟁자들 이건 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기들 뭐 선후배들 다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들을 좀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내가 그냥 그 친구들보다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다. 좀 이 친구들보다 좀만 더 하겠다.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 나는 되는데 쟤는 안 되는 거. 이런 걸 좀 명확히 본인이 파악해야 돼.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보통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거든요. 다들 내가 잘난 줄 알고, 혹은 반대로, 자존감 너무 낮은 사람들은 내가 너무 못난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회사에서의 판단은 그러지 않거든요. 모든 거를 능력제로 판단하고 되게 잔인한데, 어, 쟤가 나보다 뭐가 잘났길래 같은 위치에 있지? 나는 쟤보다 뭘 잘했길래 얘랑 같은 위치에 있지? 그런 건데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작년부터 이제 본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본사에 저희 팀원이 지금 14명이에요. 이 중에 당연히 저보다 학력이 안 좋은 친구는 없었거든요. 그거는 대부분 탑7 출신에 뭐 지금 이제 MBA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나가서 취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취업 경쟁은 당연히 요새 블라인드로 많이 하니까 이력서로 경쟁하겠지만 취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회사에서 계속 오래 다니고 하려면 그런 나보다 학벌이라서 좀 죄송해요. 학벌 혹은 스펙이 훨씬 나은 친구들을 경쟁해야 될 때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좀 많이 힘들었긴 했어요. 어떻게든 이 친구들 이겨야 되는데, 이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학점이 3.14고, 토익 점수가 300이었고, 30살에 입사를 했고, 학교 다닐 때 맨날 술 먹고 다니고 그랬기 때문에 갈 길이 엄청 멀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 생각하면은 반성을 하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나보다 잘난 친구들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친구는 인정하고 배울 거 배우고 베낄 거 베끼고 이렇게 좀 나아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일정을 또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목표를 단계 단계 설정했었어요. 진짜 이거 내가 설정한 목표로 처음에는 계약직이었으니까 정규직 전환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그냥 개고생해가지고 정규직 전환했고 촉탁에서 정규직 전환했고 그다음에는 정규직 되고 보니까 또 아니, 내 점장이 내 지점장이 나보다 일을 못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저 사람도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 밑에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했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저 선배들 다 제끼고 리더로 성장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보직을 맡았던 게 이제 고령이라고 대천 해수욕장 있는데 그 지역 엄청 작은 도시에 있는 점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아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충남 권역을 다 담당하고 그 이듬해 이제 춘천 권역을 다 담당했어요. 천안에서 한 13년, 15년 정도 살았거든요. 학교 생활 포함해서 아마 제가 2022년까지 천안에 있었으니까 이 중에 우연이라도 그래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군 전환. 그러니까 전 영업 직군으로 좀 국한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가 한 회사 한 5년 차, 6년 차 때 제 목표는 직군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진짜 지역 이동도 많이 했죠. 대구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고령도 해봤고, 서산도 해봤고, 대전에서도 근무해보고, 지역 안 가리고 좀 다녀서 직군 전환을 했고요. 직군 전환할 때 좀 힘들었던 거는 이때는 이제 그 임원직 면접을 한 3번 보거든요.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같이 보는데, 그때 경쟁률이 1000대 1이었어요. 지금 저희 회사에 지금 영업 직군분들이 한 3,000명, 아니 2,000명 정도 있었고, 그중 직군 전환 대상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명을 안 뽑거든요. 1000대 1 경쟁률, 이건 좀 제가 좀 잘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1000대, 1000대 1좀 경쟁률 줄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처음 떨어졌을 때. 전 2년 만에 붙었거든요. 처음 떨어지고, 2년 만에 붙었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선배, 그리고 저의 후배들도 아직
이 과정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회사에. 그다음에 현재 저희 목표는 임원이 목표인데, 일단 저는 현재 저희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발탁이 되고 핵심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총 크게 컨슈머 영업 부문과 사업 아니지 기업 부문이 있는데요. 뭐 소위 말하는 B2B와 B2C겠죠. 그러니까 저는 B2C의 부문, 저희 부문장은 부사장이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좀 대기업들은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문이 무조건 있고요. 부문 밑에 그룹이 있어요. 각 그룹이 있고 그룹 밑에 또 막 수많은 담당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삼성이나 LG나 뭐 SK나 다 동일한 방식인데 전국에 있는 한 기업이 본사가 있으면 그 본사 바로 밑에 각 해당 직무를 하는 부문들이 한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마련이거든요. 그 부문에는 다시 또 나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업 그룹이고 사업 그룹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저는 현재 영업 부문의 영업 그룹의 직속 그 팀에 있고 현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는 도매 채널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 이쪽으로 성장을 하면은 제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뭐 당장은 팀장이 되어야 있고 그 다음에 뭐 담당이 되어야 있고 뭐 상무가 되어야 있고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제 계획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많이 힘들어서 네.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보여서 아마 모르겠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면은 항상 끝은 대인관계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사, 부하 진짜 가릴 거 없이 동료들하고 진짜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제 꼴 보기 싫은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도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중요한 게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친구는 없어도 돼요. 친구는 없어도 되는데 적은 진짜 없어야 돼요. 친구는 그냥 없으면은 나한테 해는 안 끼치잖아요. 친구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적은 있는 순간 언젠가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없어도 되는데 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대인관계를 저는 계속 중요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기 관리를 좀 저는 늦게 시작한 게 좀 제일 후회돼요. 지금 제가 올해 저희 회사 다닌 10년 차인데 저는 올해부터 이제 자기 관리 시작했거든요. PT도 끊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은 사회 초년 때부터 혹은 지금부터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포츠 센터에서 살았어요. 수영장 가고, 아니 그 헬스장 말고. 거기는 여기 우리 좋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스쿼시장도 있고 다 좋잖아요.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최대한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게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군가랑 같이 할 수 있는 취미가 되거든요. 수영도 좀 하고 이런 거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취미는 아마 좀 전에 말씀드린 뭐 헬스나 이런 취미 생활이랑 좀그 운동량 같은 건데 다양한 취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술 마시는 것도 괜찮아요. 술 마시는 것도 취미니까. 그런 취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회사 생활 적응하는 좀 마칠 건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서 있어서 좀 관계가 좀 제일 중요하고 이기영 선생님이랑 한 2007년? 2007년에 한 두 달 정도 같이 룸메이트로 있었는데 이영 선생님이 이제 저보다 9년 선배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때 맨날 해준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처럼 그때는 저는 진짜 저 형 진짜 꼰대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맨날 만나면은 너 이렇게 하면 같이 술 먹으면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공부 좀 해야 된다. 스펙 쌓아야 된다. 저는 진짜 귀뚱도 안 잡아요. 그냥 저 형은 꼰대니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후회되는 건 그거였어. 그때 이 형이 2년 동안 나한테, 아니,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해줬던 그 얘기들이, 그때 내가 한 조금이라도 정신 차렸으면은, 내가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대신 저는 그건 진짜 잘했던 것 같아요. 또 사람들 간의 관계는 진짜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보다 9년 선배인데, 저는 뭐 친하게 잘 지냈고, 사실 9년 선배, 물론 이건 이영 선배, 그러니까 이영 선생님 좀 대단했던 거기도 하죠. 9년 어린 후배들하고 친하게 지내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2학번, 2, 3학번인데 30학번이랑 친해질 수 있겠어요? 상상도 안 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저분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회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좋은 건 있어요. 제가 힘들잖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저보다 스펙 짱짱한 애들 많아요. 스카이 나와가지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 정말 많은데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줘요. 끌어줘요. 그러니까 이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고 좀적 없이 잘 지내다 보면 어떻게든 누군가는 도와주거든요. 대신 적은 만들지 말고. 그래서 좀 인연을 소중히 하시고 대신 아까 꼴보기 싫은 애들 있다 그랬잖아. 이제 이런 애들 손절 빨리 해야 돼. 진짜. 그냥 겉으로는 잘해주되 손절 빨리 해버리고 강의는 강의라고 한다고는 제 얘기만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